벌써 일반고 그 학교 배정 발표됐죠? 그 원하는 학교에 배정이 된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. 오늘 사연은 집에서도 멀고 내신도 아주 힘든 그런 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이야기예요. 그 힘든 내신을 대비해서 이제 학원도 옮겨야 되는데 이 학생은 자기가 실력이 없다고 엄청 자책을 하고 있나 봐요. 그래서 어머님이 걱정이 되셔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. 우리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? 예비 고1 아들의 고등학교 배정 후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어요. 아이는 내신 널널한 집 앞 학교를 일지망했는데 30분이나 떨어진 내신 난이도 극강의 학교로 배정되어 버렸어요. 아들이 자기는 학교 안 다니겠다고 울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장난도 아니었어요. 제가 배정을 한 것도 아닌데 참... 아이고, 애들이 웬만하면 원하는 학교가 안 돼도 이거 받아들이는데 이 학생은 그 투정을 엄마한테 다 부렸네요.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 아들이 철이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학생이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. 아들이 조심성이 많고 좀 예민한 성격의 왕자님일 것 같아요. 아이는 초중 내내 동네 공부방에서 영어 공부를 했었고 그래도 중학교 영어 성적은 90점대는 나왔어요. 이번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가야 해서 영어 학원으로 옮겼어요. 레벨 테스트와 상담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. 들어갈 반도 없어서 학원 원장님이 1대1 수업해주기로 했는데 원장님이 첫 수업에 깜빡하고 안 오셔서 아이는 기다리다 집에 왔어요. 그 후 원장님과 학원에 마음이 떠나서 배정된 학교 근처 내신 전문 영어학원 갔는데 거기서도 단어도 부족하고 서술형 어려울 거라고 내신 점수 안 나올 거라는 말 듣고 기죽어서 왔어요. 그 학원도 수업 딱 하루 갔는데 문법 선생님과 독해 선생님이 각기 달라서 아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계시고 이미 다른 애들은 친하고 자기만 외톨이다 보니 그 학원도 못 가겠다고 하네요. 아이고, 이 학생이 그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는 걸 힘들어하는 성격인 것 같은데 벌써 학원을 두 군데나 새로 트라이를 했어요. 본인으로서는 엄청 이게 용기를 낸 건데 그런데 학원에 좀 겁주기식 전략에 걸려 들어가지고 거기서도 실력도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자신을 두 팔 벌려 받아주지도 않아.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속상하고 학원에 대해서도 삐치고 내가 용기를 내도 이게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그동안 다니던 동네 학원은 6년을 넘게 다녀도 잘 다녔는데 그런 애가 이런 말을 하니 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. 영어가 무섭고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너무 공부를 안 했다고 자책만 하고 있어요. 고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부터 기죽어버린 우리 아들,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 아들 왕자님 맞네요. 그동안 다닌 공부방 선생님이 따스하게 잘 보듬어 주시고 아이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갑자기 공부가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더 무서워지고 지금 기죽은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이렇게 마음 붙여서 꾸준히 다닐 그런 학원을 찾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? 자,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봅시다. 이 학생은 정말 영어가 망한 걸까요? 어떻게 해야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? 이제 고1 시작인데 아직 3년 공부할 시간이 남았는데 망하긴 뭘 망해요.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 되죠. 자,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려면 지금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게 제일 필요해요. 학원에서 실력이 안 된다, 들어갈 방이 없다, 이런 얘기 자꾸 듣는 게요. 이 학생에게는 공부에 대한 마음의 허들을 이렇게 점점 높여주기만 하는 작용을 할 뿐이에요. 학원에서 하는 그 말의 일부는 저는 상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학생은 그 말을 100%가 아니고 200%, 300% 믿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학생이 레벨 테스트 후에 내가 이렇게 실력에 구멍이 있으니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 열심히 해야겠어요. 이렇게 생각할까요?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에 기가 죽을까요? 이 학생의 마음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좌절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. 이런 학생에게는 이런 학원의 레벨 테스트가 불난데 이렇게 기름을 부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할 뿐이거든요. 지금 이 학생한테 고등학교 공부는 공포스러운 괴물이 자기를 막 덮치려고 쫓아오는 그런 느낌이에요. 내신이 극강으로 어려운 학교에 갔으니 이게 더 하겠죠.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지 아세요? 공포를 주는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할 때
그때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. 내가 밤길을 걸어가는데 내 뒤따라오는 발자국이 있어. 근데 그 정체를 모를 때는 이 공포가 극에 달하거든요. 뭔가 괴한이 날 쫓아오나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우리는 이런 경우에 상상의 회로를 돌리는데요. 그 상상의 회로를 공포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동을 시키게 돼요. 그래서 최악으로 공포스러운 이 괴물을 생산해내는 거거든요. 이 학생이 지금 자신이 뭘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엄청 힘들 거고 자신은 엄청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저 두렵기만 한 거거든요. 그렇게 무서운 괴물이 쫓아오면 내가 맞서 싸워야지 하는 용기가 생길까요? 아니면 달아나고 싶어질까요? 달아나야죠. 두려우면 우선 도망치게 되는 거.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.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공부를 피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? 방법은 하나예요.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뒤쫓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괴한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고 옆집 언니라는 걸 알면 안심이 되겠죠. 고등학교 시험이 엄청 어려울 텐데 그래도 내가 1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 실력은 너무 부족하고 불가능할 것 같아 라는 상상을 하는 동안에는 이게 점점 두렵기만 해져요. 그래서 일단 내 실력의 정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. 그렇지만 학원의 레벨 테스트는 이 학생의 실력을 정확히 알려주기보다는요,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만 지금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실력 테스트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이 학생이 중학교 영어 점수가 90점대는 나왔다고 했잖아요. 그런 걸로 봐서 영어 기본이 아주 없는 학생은 아닐 것 같거든요. 단지 선행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. 저 같으면 이 학생의 실력 테스트를 위해서 고등학교 문제를 풀리게 하기보다는요, 중3 때 마지막에 본 시험, 그 학교 시험 영어 문제 있죠. 그 문제를 한 문제씩 같이 다시 리뷰하면서 맞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의 답을 왜 네가 이걸로 골랐는지,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틀린 답이 왜 틀렸던 건지 다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이 학생의 실력을 파악할 거예요. 그렇게 하면 문법, 독해, 단어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학생이 문제를 푸는 사고 패턴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실수가 나올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할지까지 알 수 있게 돼요. 제가 이런 학생에게 고1 시험 문제를 안 풀리고 중3 시험 문제를 풀게 하는 것도 이거 고도의 전략이에요. 조금 더 안심하게 하면서 실력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. 이런 학생한테 고1 모의고사를 가지고 실력 테스트를 하면요, 벌써 긴장을 해서 풀면서 아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진짜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아직 진도가 안 나가서 몰라서 틀리는 건지, 지난 실력에 구멍이 있어서 틀리는 건지 그것도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이렇게 이 학생의 실력이 확인이 되면요, 일단 목표를 정해야죠. 내가 상상했던 괴물보다 실제가 덜 공포스러울 때 우리는 안심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학생도 과연 자신이 공부해야 할 기대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려면 일단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하는 거고, 무조건 잘해야지 같이 이런 막연한 목표가 더 상황을 두렵게 지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1등급을 받고 싶은지 아니면 당장 2등급이라도 괜찮은지 이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, 그래야 내가 얼마나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파악이 될 거고, 그리고 두려움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, 그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. 자신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잡아야 돼요.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. 이 학생이 집 앞에 널널한 학교를 선호한 이유가 뭐겠어요? 그 학교는 그래도 자기가 좀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거거든요. 이 학생한테 중학교 시험 문제를 풀게 하고 그 실력을 봤을 때 모르는 문제는 없는데 실수로 틀려서 90점대가 나온 거면 좀 1등급을 목표로 잡고 이제 교과 내용에 대한 공부는 뭐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,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익숙해지는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겠죠. 만약에 학생이
중학교 실력에도 구멍이 있다면은 내신 등급을 조금 하향 조정해서 목표를 맞추고 빈 곳을 메우는 공부에 지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 학생 맞춤으로 목표와 접근 방법을 설정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저는 이 학생이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저 같으면 이 학생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인강을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듣게 하고, 그리고 또 제가 배운 내용 꼼꼼히 확인해 주고, 이렇게 하면서 혼자 인강 듣는 방법을 이렇게 몸으로 익히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. 몸에 익힌다는 거는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예습하고 복습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습관처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할 때 이 학생은 부담감을 덜 느끼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딛고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자신의 실력과 목표,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,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를 정확히 가지는 것과 막연히 두려움에 떠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. 성적이 우하향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요. 우상향 그래프가 될 수도 있어요. 이 학생에게 중3 시험 문제로 실력 테스트를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? 사실 그건 이 학생의 성격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사연을 읽을 때도 제가 말했지만 이 학생의 성격은 그냥 사연만 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검사 결과도 예상대로 나왔어요. 섬세하고 예민한 로맨티스트 성향의 학생이에요. 기본적으로 이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진 분들의 마음은 공주나 이 왕자의 마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그게 나를 떠받들어 모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. 그리고 좀 보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나를 좀 이해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뭔가 어색하고 긴장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.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망설이게 되거든요. 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3 졸업할 때까지 공부방 한 곳을 꾸준히 다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. 새로운 곳을 가는 것도 두렵고 또 그 공부방 선생님이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힘들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거거든요. 그리고 이런 성격의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많이 긴장하고 이 완벽주의적인 특성이 있어서 찬찬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.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빠르게 훅 지나가면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하고 힘들어만 한다고 그런 내용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거든요. 그리고 또 자신이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요. 더 긴장해서 자기 실력을 못 발휘해요. 시험만 보면 긴장해서 아는 것도 틀리는 학생들이 딱 이 성격의 학생들이거든요. 그리고 이 학생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상당히 부족해요. 그런 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을 줄줄이 지적해 주는 것은 이 아이를 난도질하는 거하고 같아요. 조금만 자신이 없어도 자기는 하나도 모른다고 자책을 할 아이한테 팩트를 강하게 각인시켜 주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. 왜냐하면은 팩트보다는 그 팩트에 묻어서 따라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이 학생한테는 더 크게 전달되고 그 감정이 더 기억되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팩트를 전달하면서도 긍정적인 감정으로 기억되게 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예요. 그래서 익숙한 문제를 풀면서 긴장감도 좀 줄이고 조금 더 자신 있게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. 단어 하나를 알고 모르고 그거보다는 그 문제를 풀고 설명하면서 느낀 내 감정이 내가 공부를 지속하냐 마냐 그 관건이 되는 게 이 성향의 학생들이에요. 그리고 특히 이 학생의 공부 마음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. 이 학생의 공부 마음이 어떻길래 공부에서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? 이 학생의 공부 마음을 보면요. 이미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. 공부가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요. 자신의 실력과 상관없이 이 공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또 엄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으면 두려워지죠.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기가 힘들어져요.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좀 줄여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기회를 가능하면 줄여야겠죠.
공부를 시작해 볼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거, 자책을 줄여주는 게 일단 우선돼야 하고요. 그 다음에서야 지식을 습득하고 배운 내용을 시험과 연결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성적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. 학생의 공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접근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신 학원을 다니면 자료도 많이 제공받고 또 시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학생한테는 그 많은 자료조차도 다 부담으로만 다가올 거거든요. 이 학생의 이 공부마음 검사 결과를 보면 이 학생은 찬찬히 하나씩 알아가면서 공부할 때 좀 재미를 붙이고 공부할 수 있지, 막 급하게 몰아붙이면요 공부를 더 힘들게 느끼고 더 안 하고 싶어질 거예요. 그리고 좀 여유롭고 싶은 마음이 충족이 안 되면 더 자책하고 더 의욕 없어지고,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정말 하나씩 손잡고 응원하면서 아니야, 잘했어, 잘할 수 있어, 자, 요 다음에 요거 해보자, 이런 식으로 해주는 그 가치가 주는 그 코칭이 더 필요해요.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사연에서 지금 영어만 언급하셨는데요. 이 학생이 다른 과목은 괜찮을지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.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지금 두려움이 꽤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진짜로 개학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 이런저런 공지사항도 많을 거고, 낯선 환경에 모르는 아이들의 매일 긴장감의 연속일 텐데 아마 매일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. 학교 갔다 오고 나면 기 다 빨려서 뭘 할 수 있을 에너지가 남아있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럴수록 자신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안개 속에서 자기 발 앞에 이렇게 불빛을 비춰줄 그런 코칭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.